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날, 서울 외곽의 한 부대.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한 이등병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검은 외제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대령의 부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등병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등병이 단지 병사 하나가 아닌 한때 조직폭력배였던 과거를 이겨내고 새 삶을 시작하려 애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더욱이 그의 아버지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이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규율을 지킨 이등병. 그를 기다리는 건 상상도 못했던 반전과 통쾌한 결말입니다. 지금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이리 와서 이 건방진 이등병 좀 어떻게 해봐요. 나 열받아 죽겠어. 푹푹 찌는 듯한 여름날 오후 서울 외곽근교 제23 기가벼단의 외딴 초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난히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그 여름날, 이등병 류진호는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듯한 찜통 더위 속에서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더위는 오후가 되자 절정에 달했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원래부터 말수가 적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맡은 일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지만 빈틈없이 해내는 성실한 성격의 청년이었죠. 입대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아직 군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하기만 한 훈련병 티를 갓 벗은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득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 보고 싶은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던 바깥 세상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생각에 떠오르는 그리움과 상념들을 마음 한구석에 눌러 담곤 했어요. 진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어두운 시절,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여러 번의 사고 끝에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자원 입대를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침착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백승철 사단장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는지 그 죄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평소보다 시간이 몇 배는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연신 팔뚝으로 훔쳐내며 진호는 그저 어서 빨리 근무 교대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소 주변은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한낮의 더위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루함과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이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 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 비포장도로 끝에서부터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초소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진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차량의 등장에 진호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긴장감이 확 도는 것을 느꼈죠.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규정대로 차량을 수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초소 바로 앞에 멈춰섰고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값비싸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잔뜩 거만한 표정으로 내렸어요. 그녀는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는 듯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살짝 코끝으로 내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니 여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그늘 하나 제대로 없어? 나무 한 그루 심을 생각도 안 하고 초소 관리가 대체 이게 뭐야? 먼지 투성이에다 엉망진창이잖아. 여자는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진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경례를 붙이며 물었어요. 통행 목적과 신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그런 진호의 정중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나 이 부대 작전대령 하정우 대령 부인이야. 윤서진이라고 해. 그것도 몰랐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느껴질 정도의 오만함과 거들먹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그저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윤서진은 차에서 내린 김에 주변 경치라도 구경하겠다는 듯 초소 주변을 느릿느릿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풀은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뒀고 너희들이 근무 시간에 농땡이 치면서 똑바로 안 서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진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잔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겨우 3달 된 이등병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으니까요. 평화롭기만 했던 진호의 일상에 그렇게 성가시고 불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진의 오만무례한 트집과 잔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예 진호에게 반말로 마치 하인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말했어요. 야, 너 거기 이등병. 이리 좀 가까이 와봐. 저기 위에 있는 그늘막이 비뚤어졌잖아. 햇볕이 내 얼굴에 바로 들어서 아주 짜증이 나 죽겠으니까 당장 똑바로 다시 쳐봐. 진호는 규정상 초소 근무 중에는 사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지를 함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진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뭐라고? 지금 내가 감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 부대 대령 사모님인데 일개 이등병이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대드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데시벨을 한껏 높이며 점점 더 날카롭게 커졌어요. 진호는 정말이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규정과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했지만 눈앞의 상관 부인이라는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진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서진은 거의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 끝까지 말 안 듣는 것 좀 보게. 너 도대체 몇 살이야? 군번이 뭔데? 하늘 같은 상관 부인한테 감히 이따위로 행동해. 윤서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거칠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호는 얼굴이 용광로처럼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한글이고 근무 중인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과거 조폭 시절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주먹이 먼저 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거리의 류진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백승철 사단장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말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윤서진은 그런 진호에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와 풀 죽은 모습이 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콧방귀를 끼며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댔죠. 죄송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잡치고 시간 낭비를 했는지 알기나 해? 정말이지, 내가 너 같은 애들 먹여 살리자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아까워. 진호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았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상식 밖의 행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점점 더 과격해지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진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진짜로 모르는구나.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오늘 너 아주 군생활 제대로 끝장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발끈하듯 진호 쪽으로 성큼 다가와 그의 군복, 멱살이라도 잡아챌 듯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진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몸을 피했죠. 하지만 윤서진의 광기 어린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약이라도 오른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며 주변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흥, 내가 이까지 것 하나 못할 것 같아?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상병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윤서진의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호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누군가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어요. 박상병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하정우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대령님, 박상병입니다. 지금 초소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셨는데 류이병과 심각한 마찰이 생겨서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전화 너머로 하대령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아내의 성격을 잘 아는 그였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뭐라고? 지금 당장 가겠네. 절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기다려. 박상병이 전화를 끊는 동안에도 윤서진의 갑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은 채 진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너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 진짜로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너 아주 군생활 제대로 끝장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진호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과거 조폭 시절이었다면 이미 주먹이 나갔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버지 백승철 사단장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상병은 진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류이병, 조금만 참아. 대령님이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윤서진은 박상병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래, 내 남편이 와야 이 상황이 정리되지. 그때 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진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령이 온다면 10중 8구 아내 편을 들 것이고 힘없는 자신은 꼼짝없이 모든 것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부대 본부 방향의 비포장도로에서 지프차 한 대가 평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화살같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연 흙먼지를 한가득 일으키며
초소 앞에 급정거한 차에서 하정우 대령이 이마에 땀을 송골송골 맺은 채 황급히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내리자마자 아내에게로 달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상병이 전화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저것 좀 봐, 여보. 저 싸가지 없는 이등병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감히 하늘 같은 대령 사모인 날 무시하고 내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다니까. 당신이 저놈. 아주 군기가 바짝 들도록 혼쭐을 내줘야 해. 알았지? 하대령은 아내의 흥분되고 일방적인 말만 듣고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진호에게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려 했습니다. 이봐 류이병, 자네 지금 여기서 무슨... 바로 그때였어요. 하대령의 호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소 반대편 도로에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방금 전에 지프차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조용하고 점잖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군용 차량과는 조금 달라 보였죠. 검은색 광택이 흐르는 딱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백승철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종종 예고 없이 일선 부대와 초소들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모양입니다. 하대령과 그의 아내 윤서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윤서진의 목소리도 온데간데 없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백승철 사단장은 차에서 내려 조금은 느리지만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초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깊은 눈빛은 이미 초소 주변의 험악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모두 정확히 파악한 듯 했어요. 그는 아들인 진호와 잔뜩 겁을 먹은 윤서진,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하대령을 차례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보다 더 무겁게 초소 주변을 감돌았죠. 진호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신이 속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그가 이 난감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이등병인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저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백승철 사단장은 그 특유의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과 위엄이 실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주변의 시끄러운 매미 소리마저 단숨에 잠재우는 듯한 힘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대령? 그 짧은 질문에 하대령은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당황한 나머지 우물쭈물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그게 사단장님, 정말 별일 아닙니다. 그저 제 아내가 잠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서진은 사단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남편인 대령의 계급만 믿고 그러는 건지 여전히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다는 듯 입을 삐죽이며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사단장님, 저기 저 이등병이 글쎄 저한테 너무나 무례하고 불손하게. 하지만 그녀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승철 사단장의 차갑고
싸늘한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윤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 말을 멈추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죠. 사단장의 눈빛은 평소 부하들을 대할 때 보이던 온화하고 인자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하의 잘못을 꾸짖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회의를 직접 목격한 최고 지휘관의 차가운 분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백사단장은 잠시 윤서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묵묵히 서 있는 진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장으로서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류이병,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게. 불필요한 사족은 붙이지 말고 육하원 측에 따라서 간결하고 핵심만 보고하도록. 진호는 잠시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이자 동시에 자신의 직속상관인 그의 지시에 따라 조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했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윤서진이 처음에 도착해서부터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위협적인 행동들, 그리고 일개 이등병인 자신이 군인으로서의 규정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지, 그 과정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감정을 섞지 않고 건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호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서진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끄락푸르락 변하더니 나중에는 종이장처럼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고, 하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이 모든 소동의 전말을 처음부터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초소 선임병인 박상병이 조심스럽게 사단장 앞으로 다가와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현재 류이병의 상황 보고는 모두 명백한 사실임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박상병의 증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객관적이었고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을 뒷받침하듯 초소 바로 옆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그 CCTV는 평소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파다하게 돌았지만 오늘따라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정의의 여신의 가호처럼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상황 보고와 증언, 그리고 CCTV 존재까지 파악한 백승철 사단장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엄숙하고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윤서진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군인 가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병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군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요. 이곳은 그대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출해도 되는 장소가 아니며 신성한 근무 중에 있는 병사에게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갑질을 가하려 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동이요. 사단장의 냉정하고 단호한 질책에 윤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듯 온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저 보잘것없어 보이던 이등병이 사실은 사단장과 어떤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오늘 너무나도 심한 언행을 한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밀려드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듯 했어요.
하대령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내의 믿을 수 없는 경솔한 행동과 자신의 부하 및 가족관리 소홀에 대해 사단장 앞에서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승철 사단장은 한심하다는 듯 하대령을 잠시 차갑게 바라보다가 다시 굳은 표정의 진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진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고 아들에게 불필요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듯한 백승철 사단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그 누구도 심지어 백승철 사단장 본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반전과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하대령,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네 부대에서 이렇게까지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자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대령과 윤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마치 밀라평처럼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온갖 모욕과 갑질을 퍼부으며 함부로 대했던 저 류진호 이병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하늘 같은 사단장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서 터진 것이었죠. 윤서진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듯 보였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단락된 후 부대 안팎으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잔잔하면서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질의 장본인이었던 하정우 대령은 아내 윤서진의 도를 넘는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행동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군내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최전방 일반전 초부대로 전출 발령이 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평생의 자랑이었던 군 생활에서 가장 뼈 아프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테죠. 그의 아내 윤서진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부대 출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받은 후 관사 내에서도 두문불출하며 아주 조용히 지낸다는 씁쓸한 소문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뒤늦게나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반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류진호 이병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딴 초소에서 있었던 그 소동은 동료 병사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진호는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대 내에서 마치 작은 영웅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특히 그가 보여주었던 의연하고 침착한 대처와 더불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엄청난 숨겨진 배경에 대해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더욱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은 어느새 의연한 병사로 바뀌어 퍼졌죠. 하지만 진호 자신은 그 사건으로 인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고된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동료들과도 이전과 다름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평범한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단장인 백승철 장군은 아들 진호를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대우하거나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아들의 군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날 외딴 초소에서 아들이 보여주었던 침착함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올곧은 자세에 대해 깊은 신뢰와 함께 남모를 흐뭇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군대라는 조직 내부에 만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갑질 문제와 부조리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정의와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가슴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거 조폭 출신이지만 이제는 성실한 군인이 된 류진호 이등병. 대령 부인의 무리한 갑질에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그의 모습과 마지막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정체가 인상적이었죠. 특히 박상병이 위기를 감지하고 직접 대령에게 전화하는 장면에서는 진정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결말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